열심히 살아오신 은퇴하신 분, 그리고 은퇴 준비 중이신 분들. 오늘도 열심히 재미나게 살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요. 몸과 마음이 아프시거나 아님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 불편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네님들 모두들 힘내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보통은 은퇴를 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곳, 노후에 살아갈 집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건강을 위해서는 집 가까운 곳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있는 공원이나 몸 아플 때 필요한 병원 등이 있는 장소를 선정하려고 하지요. 풍광이 아름답고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있고 한가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곳을 상상하게 됩니다. 여기에 좋은 이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통 우리네님들은 은퇴 후에 국내만을 생각하시나요? 국내에서 시골살이 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풍광 좋고 편안한 곳이 있다면 해외로 나가서 살련지요. 물가가 저렴하고 생활비 부담이 적은 나라에서는 1억 원으로도 남은 평생을 비교적 윤택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해외 은퇴 이민이라도 해서 마냥 낭만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나라에서의 생활은 언어 문제부터 문화 차이, 의료 서비스까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잘만 준비하면 한국에서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곳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과연 1억 원으로 평생 살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에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억 원의 은퇴 자금과 연금 50만 원으로도 평생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생활비가 저렴하고 은퇴 이민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나라의 도시 3곳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각 나라별로 실제 생활비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의료 서비스와 치안은 안전한지, 비자 정책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현지의 한국인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 등등 은퇴 생활의 필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1억 원으로 평생 살 수 있는 나라 3위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위 태국. 따뜻한 기후와 저렴한 생활비의 은퇴 천국, 한때 은퇴 이민 1번지로 불리는 나라 바로 태국입니다. 태국은 우리에게 여행지로도 친숙하지만 사실 전 세계 은퇴자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노후 생활지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역시 저렴한 물가입니다. 태국의 생활 물가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략 한국 생활비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태국에서 생활한다고 가정하면 월 1,500에서 2,000달러, 약 250만 원 내외 정도의 예산으로도 주택 임차료를 포함한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요즘 원화 환율이 올라서 조금 올라가긴 했어요.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금액으로도 충분히 여유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다는 얘기죠. 현재 로컬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시장을 이용하면 생활비를 더욱 아낄 있고 조금 사치스럽게 지낸다고 해도 월 250만 원을 넘기기 어렵다는 것이 많은 은퇴자들의 경험담입니다. 또한 태국은 열대성 기후로 1년 내내 따뜻한 날씨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추운 겨울을 피해 철새 은퇴를 꿈꾸시는 분들께 태국은 최적의 장소인데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겨울에는 태국에서 지내고 봄에서 가을에는 다시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지내는 식으로 이중 거주를 하기도 합니다. 따뜻한 기후 덕분에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에겐 태국이 천국과도 같습니다. 1년 내내 골프를 칠 수 있고 크림피도 저렴해서 한국에선 비용 부담 때문에 못했던 취미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죠. 바닷가가 가까운 지역에 살면 수영이나 수상 스포츠도 1년 내내 즐길 수 있고요. 요약하자면 태국은 저렴한 물가와 쾌적한 기후로 경제적, 신체적으로 여유로운 은퇴 가능한 나라입니다. 취향과 의료 서비스 측면에서도 태국은 은퇴자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비교적 치안이 안전한 편으로 평가받는데 일반 시민들의 범죄율도 낮은 편이고 특히 외국인이나 관광객에 대한 폭력 사건은 듬한 편입니다.
물론 관광지에서 간혹 소매치기나 사기 같은 경범죄는 주의해야 하지만 이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겠죠. 전반적으로 우로 한국만큼이나 안전하다는 것이 장기 거주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의료 서비스도 괜찮은 편입니다. 방콕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형 병원들이 많고 진료 수준도 한국과 비슷하다고 해요. 진료비나 수술비 등 의료 비용은 한국보다 저렴한 편이라서 경제적 부담도 덜합니다. 다만 태국 정부에서는 50세 이상 은퇴 비자 소지 외국인에게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인당 연간 약 $1,000에서 $2,500 정도의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는 건강상 문제 발생 시 충분한 치료를 받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니 태국 이민을 고려하신다면 보험료도 예산에 넣어두셔야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자 정책을 살펴볼까요? 태국은 은퇴 이민자들을 위해 은퇴비자 제도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습니다. 나이 50세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재정 요건만 충족하면 1년짜리 비자를 발급받아 매년 연장하면서 장기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태국 현지 은행에 80만 바트 한화로 약 3천만 원을 예치하거나 매월 6만 5천 바트 약 240만 원 이상의 연금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1억 원의 자금을 갖고 계시다면 3천만 원은 은행 예치금으로 나머지는 생활비로 활용하는 식으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태국 은퇴 비자는 매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위 조건만 유지하면 횟수 제한 없이 무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국인 커뮤니티는 어떠한지 알아볼까요? 나이 들어 새로운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외롭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주변에 같은 한국인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태국에는 현재 약 2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한인 사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방콕에는 코리아타운이라고 불리는 한국 식당과 마트 밀집 지역이 있을 만큼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고요. 치앙마이 파타야 같은 인기 지역에도 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이 있어 비교적 쉽게 한국 교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인회 등 교민 모임도 활발해서 현지 생활 정보도 얻고 취미 활동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이런 탄탄한 한인 커뮤니티는 언어가 서툰 시니어분들께 특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말 안 통해서 큰일이라는 걱정이 앞서겠지만 다행히 이런 커뮤니티 덕분에 생각만큼 큰 어려움 없이 적응하신 사례도 많다고 하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태국 은퇴 생활의 단점이나 유의할 점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선 언어 장벽은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한인 커뮤니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일상에서 태국 사람들과 소통하려면 태국어를 조금이라도 배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태국은 영어 사용이 제한적인 나라예요. 관광업 종사자나 일부 젊은 층은 영어를 이해하지만 일반 국민 대다수는 영어를 유창하게 쓰지 않습니다. 특히 동네 시장이나 관공서에서는 태국어 외에는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정착 단계에서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역 앱이나 현지 가이드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지만 장기적으로 거주하실 생각이라면 간단한 생활 태국어 회화 정도는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 문제도 있죠. 태국 법상 외국인은 토지나 주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콘도미니엄 아파트는 예외적으로 외국인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수 은퇴자들은 현지 콘도를 구입해 거주하거나 아니면 아예 임대주택을 얻어서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굳이 집을 살 필요를 못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몇 년 사이 미세먼지 문제가 동남아에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태국 역시 1년 내내 깨끗하지만은 않아서 특히 건기 후반에는 농경지 소각과 중국발 스모그 등의 영향으로 공기질이 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봄철 미세먼지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라서 어떤 분들은 한국보다 숨쉬기 편하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태국은 저렴한 생활비, 따뜻한 기후,
안전한 치안이라는 3박자를 고루 갖추는 은퇴 이민 최적지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골프나 해양 레저를 즐기고 싶으신 분, 한국의 추운 겨울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잘 맞을 거예요. 다만 언어 문제나 비자, 갱신 영주권 취득이 어려운 부분은 감안해야 합니다. 1억 원의 자산으로 비교적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태국은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라 할 수 있습니다. 2위 말레이시아. 영국식 환경과 현대적 인프라의 동남아 허브.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나라는 말레이시아입니다. 영어가 널리 사용되는 나라예요. 덕분에 언어 장벽이 낮고 문화적 충격도 비교적 덜해서 외국인이 살기에 가장 편안한 시아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쿠알라룸푸르로 럼프 같은 대도시를 가보면 고층 빌딩 숲과 대형 쇼핑몰, 잘 닦인 도로 등 현대적인 인프라가 눈에 띄는데요. 이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비는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니 은퇴 이민지 관심을 가질 만하죠. 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생활비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말레이시아의 물가 수준은 태국과 비슷하거나 지역에 따라 약간 높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국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특히 수도 쿠알라룸푸르나 주요 거점인 페낭 같은 곳에서도 현지인처럼 생활하면 월 150만 원 안팎으로 지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해외 은퇴자들의 조언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두 분이 아주 검소하게 생활을 할 경우 한 달에 1,500달러 약 200만 원 정도면 살림이 가능하고 2,500달러 한화로 350만 원 정도를 쓰면 매우 호화롭게 지낼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페낭을 보면 1,500달러로도 식비, 교통비, 취미 생활까지 모두 충당하며 살 수 있고 달러 2,500을 쓰면 바다가 보이는 고급 콘도에 살면서 매일 외식하고 마사지 받는 생활도 꿈은 아니라는 겁니다. 국제생활정보지 인터내셔널 리빙의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한 달 달러 2,000 이하로도 충분히 풍족한 삶이 가능하고 달러 2,500이면 수영장과 헬스장이 딸린 최신식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각종 여가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도시로 가면 물가는 더 내려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욱 여유로운 생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말레이시아는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1등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안과 생활 환경 측면에서 말레이시아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쾌적한 국가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이지만 비교적 조화롭게 돌아가고 있고 정치적으로 큰 혼란 없이 안정된 편입니다. 범죄율도 주변 국가 대비 낮은 편이라서 외국인이라고 특별히 위험한 일에 휘말릴 가능성은 적습니다. 인터내셔널 리빙의 평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매우 친절하고 편안하며 범죄율이 매우 낮은 국가라고 하네요. 실제로 현지에서 생활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취향 걱정은 거의 안 하고 산다고 합니다. 물론 도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서 쿠알라룸푸르 같은 대도시에서는 소매치기나 오토바이 날치기 같은 경미한 범죄에 대비해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이니 기본적인 주의만 기울이면 말레이시아 생활은 안전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한편 생활 환경은 청결하고 편리합니다. 영국식 행정 시스템 덕분에 관공서, 업무도 비교적 체계적이고 도로와 대중교통도 잘 정비되어 있어요. 또 열대 우림 기후인 만큼 더운 날이 많지만 산지 지형이 많아 전 지역이 고온다습한 것은 아닙니다. 고냉지 지역이나 해안가 지역은 기후도 쾌적한 편이어서 본인에게 맞는 지역을 고르면 날씨 적응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영어가 잘 통한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인데요. 관공서, 병원, 식당 등에서 영어 소통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언어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한류 문화도 인기라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도 높은 편입니다. 길거리에 한글 간판의 한국 식당도 꽤 보이고 한국 드라마나 K-팝을 좋아하는 현지인도 많아 문화적으로도 친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도 은퇴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사실 의료 수준이 아시아 최고 수준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정부 시스템상 공립병원과 사립병원이 공존하고 있는데
외국인이나 은퇴자들은 주로 시설 좋고 대기 없는 사립병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의료 비용은 워낙 저렴해서 대부분의 외국인 은퇴자들이 별도의 보험 없이도 부담할 만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가벼운 통원 치료나 검사 비용은 몇만 원대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큰 수술도 한국보다 훨씬 저렴해서 오히려 의료보험 청구 없이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국제적인 의료 관광지로도 각광받는 나라답게 의사들의 실력이나 병원의 장비도 뛰어납니다. 상당수 의사들이 영국, 미국 등에서 교육을 받았고 영어에 능통해 의료 서비스 이용 시 언어 소통도 문제 없습니다. 은퇴 후 건강 문제가 가장 걱정인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질 높고 친절한 의료 서비스를 긴 대기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안심이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현지 외국인들이 주로 가는 쿠알라룸푸르의 모 병원에서는 심장 전문의와 상담하는데도 예약 필요 없이 당일 접수로 가능하도 합니다. 그만큼 의료 접근성이 좋다는 뜻입니다. 다만 만성 질환 등으로 정기적인 치료나 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기 전에 본인 복용약이 현지 수급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비자 정책인데요. 솔직히 말레이시아의 비자 제도는 최근에 변화가 있어서 조금 복잡합니다. 원래 말레이시아는 EH 즉 말레이시아 마이 세컨드 홈이라는 유명한 은퇴 이민 비자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번 승인받으면 10년간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라 많은 한국 은퇴자 분들도 이 비자를 통해 말레이시아에 정착하고 했죠. 50세 이상 지원자의 경우 비교적 완화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어서 한때 한국인 신청자 수도 많았습니다. 이전에는 말레이시아 은행에 15만 링기 한화 약 4천만 원 정도의 예치금과 월 약 2천만 원 수준의 소득 증빙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예치금이 이 무려 4억 원으로 증가하고 연소득 요건도 크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대안으로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90일마다 한 번씩 주변국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비자 런을 통해 사실상 장기 체류를 하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한국 여권으로 말레이시아는 90일 무비자 입국이 되니까 이를 이용하는 건데요. 나이가 들면 이러한 잦은 이동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임시 방편으로 고려하시고 정착하려면 장기 비자를 확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국인 커뮤니티 측면에서 말레이시아에는 생각보다 많은 한국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2023년 기준 약 1만 3천여 명의 한국인이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규모 면에서는 태국이나 베트남에 비해 적지만 쿠알라룸푸르와 주변 셀랑고르 지역에 한인 사회가 밀집해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시내 안팡 지역은 이미 코리아타운이 형성될 정도로 한국 식당과 한인 가게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한국 식품을 파는 마트, 한인회관, 한국인 교회 등이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교민 사회의 도움을 받기 쉽습니다. 페낭에도 한인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에서 온 외국인들의 허브 같은 것이라 영국인, 일본인, 호주인 등 국제적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외로울 때 한국분들 만나는 건 큰 위안이 되니 교민사회 네트워킹은 언제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은퇴 생활에 주의할 점이나 단점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후 적응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1년 내내 고온다습한 열대기후라서 한국의 사계절을 그리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몬순 기간에는 비가 많이 오고 습도가 높아 불쾌감을 느낄 수 있지만 다행히 말레이시아 서해안 지역은 지형 덕분에 태풍 피해가 없고 폭염도 심하지 않은 편입니다. 에어컨만 잘 활용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들 하네요. 그리고 종교 문화적 차이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가 국교인 나라입니다. 중국계, 인도계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슬림 문화가 생활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술이나 돼지고기 취급에 제한이 있는 업소도 있고 라마단 기간에는 공공장소에서 음식을 먹을 때 눈치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무슬림에게 강요를 하지는 않으니 서로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교통 문화도 한국과 좀 달라서 오른쪽 운전석 좌측 통행 차량에 익숙해져야 하며 교통법규 준수 수준이 한국보다 떨어져 혼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편리함, 안전함, 쾌적함을 모두 갖춘 은퇴 생활의 낙원입니다. 영어가 통하고 의료 수준이 높아 선진국에 버금가는 생활 환경을 원하시는 분들께 잘 맞을 거예요. 만약 은퇴 자금 1억 원 이외에 별도의 연금 수입이나 추가 자산이 있다면 말레이시아는 최상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사는 듯한 편안함을 한국보다 낮은 물가로 누리고 싶다면 말레이시아를 1순위로 고려해 보세요. 1위 베트남. 폭넓은 한인 사회와 최저 수준의 생활비. 1위는 베트남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베트남은 요즘 한국인 은퇴자뿐만 아니라 젊은 조기 은퇴에도 인기가 치솟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 돈 1억 원이면 베트남에서는 왕처럼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생활비가 저렴하면서도 생활의 즐거움이 많은 곳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무엇보다 한국과의 인연이 깊어서 가보시면 한국인이 정말 많다는 것을 체감하실 거예요. 그만큼 한인 커뮤니티도 크고 한국에 친숙한 환경이라 은퇴 생활지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선 생활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베트남의 물가는 동남아에서도 최저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냐 하면 대도시에서 생활해도 한 달에 미화 달러 800한화 53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국제 통계로도 확인되는데 한글로벌 은퇴생활 조사에서 베트남은 생활비 지수 1위를 차지했고요. 달러 800이면 정말 소박하게 사는 경우고 달러 1200이면 웬만한 외식과 여가를 즐기면서 지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호찌민시티 같은 대도시에서도 현지 식료품과 재래, 시장을 이용하고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한 달 식비가 10만에서 50만 원 정도면 구할 수 있고 조금 외곽으로 가면 그보다 훨씬 싼 집도 많습니다. 교통비 역시 버스나 오토바이,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한 달에 몇만 원이면 충분해서 이렇게 아껴서 살면 월 100만 원 이하 예산으로도 생존이 가능하고 조금 여유롭게 쓰셔도 150만 원이면 괜찮은 삶을 누릴 수 있으니 1억 원이면 계산상 10년 이상은 거뜬히 생활 가능한 셈입니다. 물론 해가 갈수록 물가가 오르긴 하겠지만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높아도 물가 상승률은 비교적 안정적이라서 당분간은 동남아 최고의 가성비 있는 생활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겠죠. 치안과 안전도 중요한데 베트남은 의외로 치안이 꽤 안전한 편입니다. 실제로 국제 치안 지표를 봐도 베트남의 범죄 발생률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총기류도 엄격히 통제되고 정부가 사회 질서를 강하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서 외국인 거주자들도 안전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리서치에 따르면 베트남에 사는 외국인의 63%가 베트남에서의 삶이 안정적이다 답했을 정도예요. 길거리 치안은 대체로 안전하지만 소매치기나 오토바이 날치기 같은 경범죄는 대도시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오토바이가 많다 보니 도로변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 지나가다 채가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호지민시나 하노이 같은 곳에서는 가방을 어깨에 잘 메고 휴대폰은 조심히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 대비 강력 범죄가 드물고 총기 사건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베트남은 비교적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어떨까요? 베트남은 솔직히 의료 수준 면에서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다 한 수 아래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공립의료체계는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많고 시설이 낙후된 곳도 있어서 현지인들도 대기 시간이 길고 불편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사립병원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그런 병원을 이용하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호지민 병원이나 빈맥국제병원 등이 유명한데 이곳들은 의사들이 해외에서 연수받은 분들도 많고 의료 장비도 현대적이라 한국의 병원과 비슷한 수준의 진료를 제공합니다. 비용은 한국의 병원보다는 저렴한 편이라 가벼운 진료나 치과 치료 등은 자기 부담으로 해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심각한 질환이나 복잡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 베트남 현지에서의 치료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거주 외국인 중에는 필요시 태국이나 싱가포르의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심장 수술을 받기보다는 방콕의 대형 병원으로 가는 식이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국제건강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험에 가입해 놓으면 응급 상황에 항공 이송이나 해외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많은 외국인 은퇴자들이 몇십만 원대의 국제의료보험을 들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인 수준에서 간단한 진료나 약 구매 등은 베트남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약국에서 대부분의 약을 의사 처방 전 없이 살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해요. 요약하자면 베트남에서 노후를 보내려면 가벼운 질환은 현지에서 해결하고 큰 질환을 대비 비용으로는 보험을 준비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비자와 체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은 안타깝게도 전용 은퇴 비자 제도가 아직 없습니다. 태국처럼 은퇴자 전용 장기 비자가 없기 때문에 은퇴 이민자들에게는 비자 문제가 다소 번거로운 요소입니다. 현재 베트남에 장기 체류하려는 대개 사업 비자나 투자 비자, 취업 비자 등을 취득해야 합니다. 예컨대 베트남의 소규모라도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현지 법인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 비자 스폰서를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게 어려우신 분들은 보통 관광 비자로 입국해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쓰는데요. 베트남은 최근에 개월 90일짜리 비자 제도를 도입해서 3개월마다 한 번씩 간단히 온라인으로 연장하거나 인근 국가로 나갔다 재입국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베트남으로 은퇴 이민을 생각하신다면 비자를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불편은 미리 각오하셔야 합니다. 반면 부동산 소유와 관련해서도 제한이 있는데요. 베트남은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아파트 등 부동산도 50년 사용권만 인정됩니다. 쉽게 말해 집을 사도 영구 소유가 아니고 일정 기간 50년이 지나면 국가에 귀속되는 형태입니다. 물론 50년 후에 갱신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이 제약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아예 장기간 임대로 거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집값이 저렴하니 월세 부담이 적어서 임대로 살아도 큰 문제가 없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베트남은 비자와 부동산 소유 면에서 은퇴자들에게 100% 편하지는 않지만 다른 장점들이 워낙 뛰어나이 단점을 감수하고도 많이 선택하는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이젠 베트남 한인 커뮤니티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아마 이것이 베트남이 1위로 꼽힌 큰 이유 중 하나일 거예요.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 수는 약 15만에서 18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한인 사회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호지민시에는 한국인이 워낙 많다 보니 어떤 지역은 길거리 간판의 절반이 한국어, 일본, 심지어 한국분이 운영하는 병원과 치과의원 역시 대규모 한인 타운이 형성되어 있고 나트랑 등에도 최근 한국인들이 몰려들어 커뮤니티가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탄탄한 한인 사회가 있다는 건 처음 정착하는 은퇴자분들께 엄청난 안전망이 됩니다. 일단 한국 음식과 식재료 구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호찌민시에는 한국 식품마트 체인이 여러 곳 있고 K마트에서 신라면, 고추장, 김치부터 웬만한 건 다 살 수 있어요. 한식당도 수백 곳이라 입맛에 맞는 식당 단골 하나쯤은 금방 생깁니다. 또한 교민 대상 서비스들도 되어 있어서 부동산 중개인, 보험 설계사, 심지어 운전기사까지 한국어 가능한 분들이 계십니다. 모임도 다양해서 한인회뿐만 아니라 취미별 동호회, 골프 모임, 등산 모임 등 한국어 예배를 드리는 교회, 사철 모임 등등 본인 관심사에 맞는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죠.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으니 초기 정착 스트레스도 훨씬 적고 외로움도 덜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언어와 문화 적응에 대한 걱정 크신데 베트남에서는 그야말로 한국인의 연장성 같은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현지 베트남 분들도 한국인에게 친숙하고 호의적인 편입니다. 드라마와 팝 영향으로 한국 문화의 호감이 높아 길거리에서 한국인임을 알게 되면 한국어로 인사해주는 청년들도 있을 정도예요. 이런 우호적인 환경은 은퇴 생활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주는 요소랍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은퇴 생활의 단점 및 고려 사항도 짚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비자 문제와 의료 수준 이슈가 가장 크고요. 추가로 언어 장벽도 생각해볼 부분입니다. 말레이시아럼 영어가 공용어인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도 현지 언어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태국보다 영어 통용이 나은 편이에요. 젊은 세대나 관광업 종사자들은 영어를 꽤 이해하고 한인 사회가 큰 곳에서는 한국어를 조금 하는 베트남 분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로컬 시장에서는 베트남어가 필수적이 기본 인사말이나 숫자, 시장 언어 정도는 배워두시면 생활이 한결 수월합니다. 또한 교통 환경이 혼잡하고 운전 문화가 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오토바이 천국이라 불릴 만큼 도로에 바이크가 가득한데 처음 보면 무섭다는 분도 많아요. 적응되면 큰 문제 없지만 웬만하면 직접 운전은 피하고 운전기사를 쓰거나 택시를 이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문화 차이로 관공서나 행정 처리가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베트남 타임이라고 할 만큼 약속 시간이 느슨하고 일 처리가 느린 경우가 있는데 성급함을 벌리고 여유롭게 기다리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한국 분들은 베트남 사람들의 순하고 정 많은 성격에 금방 익숙해져서 친근함을 느끼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한국인 사회에만 의존하면 정작 현지 문화 체험을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다 보면 베트남에 왜 왔나 싶을 정도로 한국과 비슷한 생활 패턴에 머물 수 있으니 균형을 잡는 것이 좋겠죠. 한 줄로 요약하자면 베트남은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한국인 친화적인 환경에서 인생 2막을 보낼 수 있는 나라입니다. 1억 원이라는 한정된 은퇴 자금을 최대한 오래 알차게 쓰고 싶으신 분께 특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만 비자와 의료 등 약간의 불편은 감소해야 하고 조금은 모험심을 갖고 현지 생활에 뛰어드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래도 한번 익숙해지면 정말 살기 좋고 재미있는 나라라서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 정착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1억 원으로 평생 살 수 있을 법한 해외 국가 3곳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3위 태국, 2위 말레이시아, 1위 베트남이 각기 다른 매력과 특장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 중 최고의 선택은 과연 어디일까요? 사실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생활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베트남 편리하고 선진국에 가까운 생활을 원하면 말레이시아 비자 취득의 수월함 안정된 환경을 중시하면 태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즉 어느 요소를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최적의 나라는 달라지는 것이죠. 우선 태국의 경우 합리적인 생활비와 은퇴 비자의 안정성 그리고 전통적인 은퇴 인기국으로서의 검증된 만족도가 강점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경제적이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고 비교적 명확한 조건으로 장기 비자를 받을 수 있으니 심리적인 안정감도 큽니다. 반면 영어 소통의 어려움과 영주권 취득의 한계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도 한국인 선호 은퇴지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말레이시아는 명실상부 동남아 최고 수준의 생활 환경을 제공해줍니다. 치안, 의료, 교통 모든 면에서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넘치죠. 다문화의 조화로운 사회라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도 적고 한국에 없는 볼거리 즐길 거리도 풍부합니다. 다만 최근에 높아진 비자 문턱은 은퇴 생활을 꿈꾸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고민이 됩니다. 충분한 연금이나 자산이 뒷받침된다면 최고의 선택이지만 1억 원이 전부인 분들에겐 조금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말레이시아 내 다른 주의 프로그램이나 상황 변화를 지켜보며 신중히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베트남은 뭐니 해도 저렴한 생활비와 방대한 한인 사회가 최대 장점입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친화적인 해외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주 초기에 느끼는 이질감이 적고 한국 식재료나 문화 생활을 이어가기 좋죠. 1억 원의 가치도 베트남에선 극대화되어 작게는 10년 적절히 운영하면 평생을 커버할 수도 있을 만큼 경제적 이점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나라를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와 현지에 대한 이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에서의 노후 생활은 한국에서와는 다른 변수들이 많습니다. 한번 현지 답사 여행을 가보셔서 직접 체험도 해보고 교민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그러면 각 나라의 장단점이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올 겁니다. 또한 비상 자금이나 보험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필요합니다. 의료보험, 귀국 항공료 마련 등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있죠. 그리고 한국에 남은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관계 유지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너무 먼 나라로 가면 오가기가 힘들어 외로울 수 있으니 비행거리 등도 고려 요소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소개드린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모두 인천공항에서 직항으로 5시간에서 6시간 내외라 비교적 가깝고 항공권도 저렴해 자주 왕래하기 좋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2의 인생 무대를 해외로 넓히면 같은 예산으로도 훨씬 풍요롭고 다채로운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용기만 있다면 60대 이후에도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취미를 즐기며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들이 그런 도전의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제2의 황금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1억 원으로 평생 살 수 있는 해외 3개국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